예, 그 다음 발표는 역시 신소재공학과의 육종민 교수님의 발표로 나트륨 및 황화구리를 이용한 2차 전지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의 육종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해드릴 내용은 나트륨 및 황화구리를 이용한 2차 전지 기술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과 그 다음 저희 발명의 특징, 그리고 이로 인한 관련 논문 및 특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기존에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래 기술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 잘 아시다시피 기존 리튬이온 전지 같은 경우에 앞으로 리튬 및 니켈의 공급 부족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보시면 리튬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는 서플라이가 디맨드보다 앞서고 있었지만 2025년도에는 그 디맨드가 서플라이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리튬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리튬의 양극 물질에 들어가고 있는 니켈 같은 경우에도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서플라이나 디맨드가 이미 디맨드가 추월한 상황인데 2023년이 되면 더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니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 소듐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소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리튬 같은 경우에 리튬 카보네이트로부터 리튬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듐 카보네이트로부터 소듐을 생산해내고 있는데 이 원자재 가격을 보시면 5,460달러 퍼 톤이고 리튬 카보네이트 같은 경우에 소듐 카보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150달러 퍼 톤으로 약 3% 정도의 가격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 소듐을 이용하게 되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더 그 2차 전지에 대한 니즈가 높아질수록 이 가격 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시하는 그 물질 같은 경우에는 카파설파이드라는 물질입니다. 카파설파이드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개발한 카파설파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벌크 상태로 나노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벌크 단위로 사용을 해도 그 에너지 캐패시티가 굉장히 잘 유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C는 60분에 한 번 충전을 하는 것이고요. 5C 같은 경우 20분에 한 번 충전하는 것인데 5C에서도 그 성능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성능을 가진 카파설파이드를 처음에 고안을 하게 된 것은 카파설파이드가 이온 전도도와 아이오닉 전도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이 카파설파이드를 소듐 아이온 배터리에 이용하게 됐습니다. 즉 전기 전도도가 높아야 충방전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역시나 아이오닉 전도도 소듐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잘 할 수가 있어야 그 전극 물질로서 굉장히 좋은데 저희가 카파설파이드가 이러한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부터 착안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역시나 봤더니 이론 용량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래파이트인데 그래파이트가 372mAh 이고 실용 용량이 360mAh입니다. 근데 저희가 개발한 카파설파이드 같은 경우에는 560mAh의 이론 용량을 가지고 실용량도 역시나 430mAh을 갖고 있습니다. 암페어아워 퍼 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근데 상대 또 다른 예시를 들어놓은 게 LTO입니다. LTO 같은 경우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서 그래파이트가 워낙 그 충방전의 그 사이클러빌리티가 낮고 충방전 속도가 낮고 또 그 리텐션이 낮기 때문에 그 LTO를 자동차 같은 데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LTO 대비해서는 벌크 카파설파이드가 훨씬 더 약 4배 정도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격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에는 $10,000 퍼 톤인 반면에 벌크 카파설파이드는 $3,500 퍼 톤입니다. 즉 한 3분의 1 가격 정도 되는데 이거를 이론 용량당 가격으로 따져보게 되면 약 4분의 1 정도, 그래파이트에 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의 가격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벌크 카파설파이드의 단점은 무엇이냐면 평균 충전 전압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충전 전압은 곧
그 에너지 덴시티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그것을 해결한다기보다는 가격으로서 승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에는 0.1V의 평균 충전 전압을 갖고 있지만 벌크 카파설파이드는 1.5V 정도의 평균 충전 전압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LTO와 비슷하긴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을 따져보자면 그래파이트는 낮은 충전 전압을 갖고 있고요. 하지만 높은 가격과 느린 충방전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LTO 같은 경우에 빠른 충방전과 저렴한 가격을 갖고 있지만 고온 합성이 필요하고 높은 충전 전압과 낮은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카파설파이드 같은 경우에는 빠른 충방전 속도를 갖고 있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간단하게 비커에서 합성이 가능하고 높은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높은 충전 전압을 갖는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용량 대비 가격이 지금 저렴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LTO 대비 지금 성능은 좋아서 저희가 LTO를 지금 대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음극만 따질 게 아니라 풀셀로 봤을 때 저희가 풀셀도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양극과 일렉트로라이트를 넣은 풀셀로 이것을 비교를 해보면 그래파이트 LCO 같은 경우에는 384mAh/g을 갖는 대비 카파설파이드는 저희가 양극 물질로 MVPF, MVP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론 용량은 206mAh/g이지만 실 용량은 162mAh/g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2분의 1 정도 되는데요. 단위 에너지당 전극 소재 가격으로 봤을 때도 그래파이트 NCM이 24.3 달러 퍼 킬로와트 아워인 대비 저희께 26.7 달러 퍼 킬로와트 아워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그래파이트 NCM 811과 비슷한 단위 에너지당 가격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근데 저희가 사이클 수명 특성에서 봤을 때는 그래파이트는 300에서 500회 충방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LTO 같은 경우에 2000회 이상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카파설파이드 같은 경우에는 1200회까지만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테스트를 못 해봤기 때문에 저희가 1200회라고 적었지만 이론적으로는 2000회 이상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의 리텐션이 88% 캐패시티가 유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LTO나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그 캐패시티가 급격하게 디그레데이션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거의 카파설파이드는 계속적인 그 에너지 캐패시티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따져보자 하면 높은 에너지 밀도와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에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는 대신에 느린 충방전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NCM 같은 경우에 가격도 단위 에너지당 전극 소재 가격으로 따지자면 저렴한 편이긴 한데, 근데 LTO 같은 경우에는 빠른 충방전도 가능한데 높은 가격과 낮은 에너지 밀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빠른 충방전도 가능하고 저렴한 가격이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단점을 갖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LTO 대비해서는 저희가 낮은 에너지 밀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타겟으로 해서 지금 LTO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타겟으로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10C라고 하면은 6분 만에 충전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캐패시티가 잘 유지가 되는 것을 저희가 그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의 기술은 그러면 어디에 응용을 할 수 있냐? LTO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곳들은 다 대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리튬 아이온 배터리 대비 저희 거는 또 특징이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저희가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벌크 카파설파이드를 그대로 갖다 썼고 또 MVPF, MVP를 그대로 갖다 써서 만든 용량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즉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그 카본 나노튜브나 그래핀 같은 물질들을 더 섞어준다면 훨씬 더 좋은 에너지 덴시티를 갖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응용 분야는 그 에너지 저장 장치, 그 대용량의 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많은 가격이 필요한 에너지 저장 장치나 ESS나 빠른 충방전이 필요한 전기 버스 또는 요즘 많이 타고 다니는 킥보드 같은 그런 곳에 필요하고요. 또 해수전지 같은 것에 저희가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카파설파이드 배터리의 가장 큰 특징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 그리고 충방전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이클러빌리티가 높다는 것입니다. 즉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는 현재 황화구리 관련해서는 논문을 2권
퍼블리시를 했고요. 그리고 특허는 국내에 1건,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해외 특허로 2건을 출원을 했습니다. 또한 거기에 맞는 양극 소재로서 MVPF, MVP를 개발을 해서 논문을 1건 투고해서 지금 억셉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 지금 1건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그 1건 출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저희가 밝힌 내용은 무엇이냐면, 카파설파이드가 그럼 이렇게 그래파이트 대비 용량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래파이트는 삽입 반응만을 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반면에 카파설파이드는 삽입 반응과 환원 반응을 2가지를 갖고 가기 때문에 에너지 덴시티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사이클러빌리티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구조적으로 안정적으로 카파설파이드가 그 에너지를 저장했다, 방출했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것을 저희가 학문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러한 그 소듐 아이온 배터리를 사업화한 곳이 있냐를 찾아봤는데요. 저희가 찾아본 바로는 국내에는 현재는 없고요. 지금 해외에 두 곳이 있습니다. 영국의 파라디온이라는 곳과 프랑스의 티아멧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파라디온은 다른 뭐 샤프나 뭐 윌리엄스 이런 곳으로부터 지금 서포트를 받으면서 투자를 받으면서 지금 그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프로토타입이 이미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용하는 것은 층상 구조의 양극과 하드 카본 음극을 사용하고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CNRS라는 회사와 RS2E가 합작을 해서 티아멧이라는 스타트업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사용했던 MVPF라는 양극 소재 똑같이 사용하는데 하드 카본 음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드 카본 음극을 사용하게 되면 에너지 덴시티를 그래파이트 와 비슷한 수준으로, 리튬 아이온 배터리 비슷한 수준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반면에 에너지 덴시티가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드 카본을, 그럼 저희 거와 지금 개발된 프로토타입 그 배터리들을 비교를 해보면 역시나 에너지 밀도는 저희 게 낮지만 에너지 밀도는 한 70% 정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으로 봤을 때는 약 20%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저희 물질이 이 다른 그 영국과 프랑스의 그 스타트업 회사들에 비해서요. 하지만 하드 카본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충방전 속도가 느리다는 것과 가격이 가격이 높다는 것입니다. 충방전 속도가 낮고 가격이 높고 그리고 수명이 낮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것들을 다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육종민 교수님. 예, 질문 사항 올라온 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 전에 올랐던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질량 대비 에너지 밀도는 비교값이 있는데 부피에 대한 에너지 밀도 비교는 어떻게 되는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부피에 대한 거는 저희가 계산을 지금 해보지를 않아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께 조금 더 안 좋은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예. 그건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나중에 뭐 네. 붙은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질문이 최근 갤럭시 노트 7의 사례처럼 배터리 폭발 이슈가 있는데 소듐 배터리는 리튬 배터리에 비해 폭발 가능성이 어떤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원초적으로 봤을 때 소듐이 아주 약간 리튬보다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그 폭발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실 전해질에서 그 오게닉 전해질을 쓰기 때문인데 저희도 역시나 오게닉 전해질을 쓰고 있어서 폭발의 문제점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폭발이 일어날 경우 그 세기는 리튬 배터리와 비교하면 비슷한 건가요? 어떻게? 그거보다는 조금 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낮은 예. 거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좀 늦게 올리셔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답을 못 드린 게 있었는데, 예, 그러면 질문이 없으신 거로 하고, 그러면 육정민 교수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온라인 기술 상담을 요청하신 기업분들은 바로 온라인 상담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